네, 반갑습니다. 제가 2월까지는 충남정권에 있다가 올해 3월에 소속으로 옮기게 돼서 제가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요. 원광대학교에 있는 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유튜브 촬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이라고 붙였는데 지역안전지수 개발부터 컨설팅 과정까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서두의 정리 차원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나름대로의 소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지표나 컨설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 의견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지역안전지수가 이제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처음 지수 개발되고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식으로 공개된 시점부터 아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수가 개발이 되고 발표가 되고 하는 것의 목적은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망자 수 감축을 통해서 우리가 지자체 안전 수준을 좀 개선하고 스스로 안전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 보겠다라는 게 이제 당초 의도와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차원에서 지자체장의 어떤 관심도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가 자연스럽게 선순환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지수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홍보가 크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표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처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지수가 개발되고 이제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하는 시기 때는 아무래도 이해도가 그렇게 이제 많이 낮았을 텐데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게 가장 1차적이었을 것 같고요. 일부 지자체들 중심으로 이제 지수가 처음 발표가 될 때 관심을 좀 가져서 우리가 종합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발빠르게 나가려는 기조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수나 평가나 공표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떨어졌었다. 그리고 거부감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산정 방식 자체에 대한 유불리, 그러니까 나오는 지표들 하나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구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단순하게 어떤 개별 지표들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게 지자체의 관심도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15년 거치면서 각 시도에 안전을 전담하는 전담 부서가 생기죠. 그러니까 조직 개표에 따라서 전담 실국, 지금의 안전 총괄하는 실국 형태로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무렵부터 행정계획 형태의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지자체 안에서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이제 행정계획 수준의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예산계획이라든지 추진체계라든지 이런 게 동반되지 않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립하는 주체가 되는 담당자, 한 사람의 탤런트에 많이 의존을 해서 그분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대책의 수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체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처음 충남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을 당시에 검토 의견으로 실제 썼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주 단순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왜 지적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안전 그 지수에서 제일 먼저 할 일, 지수 산출에 활용되는, 그때 당시에는 35개 핵심 지표였어요. 그거를 이제 분석해 봐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지표이니 이것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범죄 분야에 경찰 관서수가 있었는데 이거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행정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늘리지 못하면 포기해라 이런 의미의 점수 배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범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얻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검토 의견, 자문 의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와는 많이 이해 수준도 다르고 관심도도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도 지자체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16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처음 기관들 간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들 간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발표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부서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종합 모여져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과 같은 형태로 협업을 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부서 간의 협업을 노력하는 시도까지는 한 발짝 나아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했던 협업의 노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연 2회 정도 본인들의 계획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결과 이런 거 발표하는 정도의 회의 개최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나오는 의견으로 본다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 내가 전혀 몰랐는데, 아니면 경제부서에서 하는 일 내가 전혀 몰랐는데 안전부서에서 안전교육하면서 활용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이런 형태의 이제 사업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고 실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시기를 조금 끊어서 제가 맞춤형 컨설팅 시기 이렇게 붙였는데요. 처음 컨설팅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컨설팅은 시군들의 민원성 항의를 수용하다 보니까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아마 이제 필요를 느끼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군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등급도 개선이 되는 사례가 발표가 되고 또 그것이 지자체로 공유가 되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당초에 지수 의견을 수렴하고 공표하고 하면서 설명했던 부분보다 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가 단순하게 이거를 산술적인 지표상으로 공부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걸 등급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기보다는 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서 시험 과목 공부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이제 실제로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지수 자체에 대한 이해도 상향에도 기여를 하게 됐고, 또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 실제 프로그램들이 실제 실시되면서 개선이 된다 하는 어떤 사례들을 학습하게 된 계기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 중심으로도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계획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수립을 하는 곳들이 생기게 됐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아마 TF팀은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부서별로 조금 더 진척된 경우에는 각자의 사업카드들을 별도 관리하면서 지역안전지수 관련된 사업들을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형태의 어떤 체계도 갖추게 됐고요. 개인 담당자들 간에도 역량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또한
전임자들과 후임자들 간에도 학습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한 단체장의 관심도 그리고 그 정책 이해도 이런 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개별적인 그 개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적인 공무원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한다 하면 지수도 좋아지고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또한 그 단체장들도 관심을 갖는 전제가 달라지고 하는 성과들이 좀 창출이 된 것 같아서 그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도 안전정책에 대한 그 단체장의 관심도나 이해도에 따라서 연속성이 좀 확보되기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안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컨설팅이 시작된 이후부터 올케어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내려오면서 협업체에 대한 시범 운영 과정에 이제 시도연구원이 참여를 하게 된 시기가 지금 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시도연구원 내에 재난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분들도 조금 늘어나게 됐고요. 또한 그 각 시도연구원마다 재난안전 센터도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부서 형태를 갖추게도 되고 인력들도 충원이 되고 하는 그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 여기 계신 박사님들 모두 다 이렇게 영혼을 갈아넣는 과정들을 다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 사실 지난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한 발짝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지자체 관련 그 전담 부서가 생긴 이후에 조금씩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도시군 종합계획에도 그 방제나 안전 관련된 섹터가 중요한 파트로 인식이 좀 되기 시작하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도 개별적으로 다 기울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다루면서 중앙부처 정책과의 호응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문제 해결하는 재난관리 이런 형태로 조금 정책 방향성이 옮겨가는 그런 결과들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한 지방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행정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행정 적응력이 다방면으로 높은 시도연구원을 활용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자체 안에서의 시도연구원 내부 관심을 좀 키워주셔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기술 매뉴얼 보급과 관련한 역할 분담을 해주고 계시고 또한 지자체 사례 공유라든지 전문가의 자문 의견들을 확대해 주시는 부분들에 힘써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아무래도 컨설팅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지자체가 어떤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 지표의 해석이나 활용 방안이나 또한 그 지자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도 수준이 올라가는 컨설팅이 가져온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10년이 도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안전지수가 어떤 반환점을 돕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약을 하는 첫 번째 단추로 아마 의식지표 반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부터 안전의식에 대한 지표가 20% 가중치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반영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노력도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반영이 좀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은 아무래도 정책의 이제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안전지수 등급에 대한 공표 자체가 당초에 의도한 그런 목표, 의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본질적인 의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도나 지자체가 세우고 있는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관성, 그래서 그것이 지속화될 수 있고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관이나 개인의 측면에서의 보상 관계도 좀 인센티브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의견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수가 시간차를 두고 발표가 되고 통계가 활용되는 기점이 2년 주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 이것을 준비했던 그 담당자와 성과를 맞이하는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포상이라든지 하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현실성 있게 역으로 추적해서 그분들에게 포상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어떤 그 보완점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 정보들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들 구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런 평가 정보들의 활용성을 좀 용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본부 측이나 아니면 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지자체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평가제도이다 보니까 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용도가 높아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 자체의 명확한 방향 설정, 그리고 지표가 이제 뭐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뀌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제도 시행에 있어서 일관되게 추진되는 그런 일관성도 매우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 그게 공정한 산출과 또한 충분한 인력, 그리고 기관장의 관심, 이렇게 좀 삼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진급 예산 결과가 향후에 해안부가 뭐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것이 또 지역에 배분될 때도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합당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이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 포상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잘 연결되게 된다면 아마도 지자체에서 이런 지수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들을 더욱 절감하게 되고 또한 제도의 이해 또한 수용성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